인천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온 차명진 후보의 발언이 다시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투표를 앞두고 정책 경쟁을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선거구별 후보자 토론회, 오늘은 김포, 을 선거구 경쟁을 살펴봅니다. 김포, 을에서는 철도 유치 공약이 쟁점입니다. 유권자들이 총선 후보자들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오늘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과 소각장 건설 이슈가 있는 계양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10일부터 이틀간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는 왜 도입됐는지, 또 역대 투표율은 어땠는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를 시작합니다. 김포 갑에 이어서 김포 을 후보 토론회에서도 단연 지하철 유치 공약이 쟁점이었습니다. 같은 공약을 두고 각 후보들은 어떤 설전을 벌였는지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하철과 GTX 노선 유치는 김포 총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입니다. 같은 공약을 어떻게 차별화하느냐가 관건. 이렇다 보니 후보 토론회에서 내놓은 해법 역시 달랐습니다. 김포 을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후보는 네트워크를 문제 해결의 키로 내놨고, 광역교통망 문제는 국회의원 혼자 또는 지자체장 혼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부터 기초의원까지 모든 우리 정치인들이 함께 합심을 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청와대와 서울시 등에서 일하고 경험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포 을 미래통합당 홍철호 후보는 경험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김포시에서 용역준 그 용역회사를 제가 별도로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용역값을 상향해서 충분한 용역값을 만들어내서 대강의에서 2030 계획안에 계획안에 수용해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누가 국회의원이 되느냐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GTX 문제도 똑같습니다. 김포 을 민생당 박채순 후보는 자랑 대신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경전철 문제 정치인들이 많이 약속을 했고 지금도 GTX D를 유치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이 정말 주민을 향해서 하는 약속이 빌공짜 공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김포를 뜨겁게 달궜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이른바 한강선은 또 한 번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구상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법정 계획안에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용역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계속해서 확정이란 말을 쓰게 되면 굉장한 엄격한 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면은 박상혁 후보께서는 이 김포 한강선을 부정하시는 건지에 대한 여부를 말씀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2030 계획안이 안에서 김포 한강선이 드랍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 국회의원이 따져야 할 것이 파악하고 법제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 을 지역의 정치인들은 대부분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 물론 교통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통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입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 같은 듯 다른 지하철 공약을 두고 맞선 김포 을 후보들. 어떤 계획이 현실화될지는 유권자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후보들과 그들의 공약에 지역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들의 공약은 해당 지역의 핵심 이슈와 맞닿아 있는데요.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과 소각장 건설 이슈가 있는 곳, 인천 계양입니다. 주민들은 이번 총선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이재필 기자가 계양 지역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추진 중인 서울 지하철 2호선의 계양 연장. 지역의 수건인 만큼 계양갑에 출마한 여야 후보 모두 서울 지하철 2호선의 계양 연장을 제1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의 개양 연장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 하지만 어려운 과제인 만큼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상당했습니다. 되면 좋죠. 서울 가는 게 빨라지니까 일단 실현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죠. 뭐 계속 해마다 하는 얘기니까 할 때마다. 있으면서야 좋죠. 뭐 당연히 편리하고 하니까 약속을 지켜주면 좋죠. 항상 약속이 지켜지는 게 거의 없잖아요.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 계양 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조성은 지역의 수건입니다. 당연히 여야 후보 모두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 개발도 중요하지만 원주민들의 재정착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길 지역 주민들은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들 실질적으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30% 이내예요.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또 협의 요청해서 의원님들이 과연 어떤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분이 당선되든지 그 부분은 꼭 약속을 지켜주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계양 소각장 건설 문제는 단연 이번 총선 계양을 선거구의 핵심 쟁점입니다. 여야 후보들 모두 계양 소각장 백지화를 핵심 공약으로 앞세우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당선인들이 공약을 지켜주길 희망했습니다. 안전에도 위해가 되고 또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후보들에게 계양 소각장을 반대하고 더 좋은 곳에다가 계양 소각장을 지어서 어느 주민이 불만 없는 곳에다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주민들은 보장을 못하죠. 건강상에서.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소각장이 꼭 필요하긴 하지만 위치 선정이나 이런 거는 많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양을 관통하는 핵심 이슈들. 주민들은 이번 총선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4.15 총선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지역의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일부 후보들의 막말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이정아 기자, 지난 8일 오후에 부천 병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의 막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정책 중심의 선거운동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에 없어도 되는 일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일부 후보자들의 막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다른 지역구에서도 막말에 후보자가 제명되는 일이 있어서 유권자들이 큰 실망을 했었는데 지난 6일 선관위가 주최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부천 병선거구에서도 또다시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자로 출마한 차명진 후보가 토론회 중간에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차 후보는 1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막말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 후보자 측과 논쟁을 벌이다가 이 문제 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발언 이후에 많은 언론에서 이미 보도가 됐는데 후보자 법정 토론회에서 문제가 됐던 차명진 후보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혹시 사건이라고 아세요? 사건. 저는 2019년에 세월호 관련 페이스북을 쓰기 전에 이미 2018년 5월 달에 뉴스 플러스라는 매체에 그야말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차 후보의 발언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부적절한 발언 이후에 개인 SNS에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또다시 문제가 불거졌죠. 네, 차명진 후보는 논란 이후에 이 SNS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해명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해명한다기보다 이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란을 더 불러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후보자가 직접 SNS에 올린 글입니다. 과거 세월호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던 발언을 잘못을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여기서 또다시 문제의 발언을 강조를 하게 되는데 세월호 텐트에서 문란 행위를 벌인 사람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해서 더욱더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시 한번 꿋꿋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도 입장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수차례 이제 차명진 후보 본인과 또 선거 캠프에 연락을 취했지만 이 후보자와 선거 캠프 모두 논란을 의식해서 전화를 받고 있지 않는 상황인 듯해서 직접 목소리로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관련해서 당 지도부가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라고요? 네,
논란이 불거지자마자 미래통합당 선대위가 빠른 진압에 나섰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9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하고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네. 그리고 당 지도부는 빠른 시일 내에 당 윤리위를 열어서 이번 차명진 후보의 막말 발언건에 대해서 제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9일 오후에 김 선대위원장이 원래 부천 중앙공원을 방문해서 서영석 부천을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 유세를 지원을 할 예정이었는데 네. 당 내부에 복잡해진 사정 때문인지 당일 돌연 취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관심은 이 차 후보가 과연 이번 선거를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네. 하는 부분일 텐데 부천 병선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차명진 후보의 국회의원 후보자 자격은 아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통합당이 조만간 이 차 후보의 이번 논란건에 대해서 윤리위원회를 소집을 할 예정이어서 징계 여부는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만일 당 윤리위가 차 후보에 대해서 징계로 제명을 결정한다면 후보는 즉시 당원 자격을 잃게 되고요. 네. 이 결과 해당 지역구 선관위에 이 문서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차 후보는 이번 총선 후보자 자격까지 잃게 되는 겁니다. 네. 공직선거법상 이 자격을 잃은 후보는 무소속으로도 출마를 할 수가 없고요. 현 시점에서 통합당이 부천병 선거구에 다른 후보를 내는 것 또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직은 당 윤리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네. 또 최고위에서 내려질 당 차원의 징계 결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후보자 본인의 재심 청구 여부 등은 좀 징계 결정 이후에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네요. 정책 중심의 선거로 후보자들끼리 좀 경쟁을 해도 모자랄 판에 막말로 얼룩진 이 선거 운동이 참 아쉽습니다. 이정아 기자였습니다. 10일부터 이틀간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는 왜 도입됐는지, 또 역대 투표율은 어땠는지 이지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전투표, 말 그대로 본투표 전에 하는 투표입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을 배려한 건데요. 본투표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 기간은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입니다. 이 사전투표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처음 적용된 건 2014년 지방선거였는데요. 이 당시 사전투표율은 11.49%였습니다. 이후 선거에서의 투표를 보면 사전투표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2017년 대선에서 26.06%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20%대를 넘었고요. 이후 지방선거에서도 20%대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선 사전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관심인데요. 코로나19가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본투표율을 피해서 사전투표 때 투표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 이번 총선에서 사전투표 때 투표하겠다고 밝힌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26.7%였습니다. 20대 총선 전에도 똑같은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때보다 12.7%포인트 늘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사전투표율이 20%대를 유지할지 10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가 전체 투표율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인천형 긴급 재난지원금이 인천 이음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인천 이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광호 인천시청 소상공인 정책과 인천 이음 운영팀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팀장님 반갑습니다. 이 인천 이음이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관심이 무척 큰데요. 혹시라도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인천 이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네, 인천 이음은 인천시 관내에서만 사용되는 전자식 지역화폐로 인천 이음 카드로 신용카드처럼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천 이음은 53%에 달하는 심각한 소비 유출을 개선하고 인천 관내로의 소비 유입을 확대시킴으로써 인천 내에서 돈이 돌고 도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인천 관내에 소재하지만 소비가 서울 등으로 유출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 등에서는 사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네, 특히 지난 3월 1일부터는 이 캐시백이 상향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죠. 인천 이음카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려주시지요? 네, 스마트폰에서 여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인천 이음을 검색하여 절차에 따라 설치하시면 됩니다. 지역의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이거 어디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사행성 또는 유흥점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과 슈퍼마켓, 편의점, 병원, 학원, 전통시장, 주유소, 주차장 등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모든 생활 편의시설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소상인들 역시 이 인천 이음으로 결제를 받으려면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우리 인천 이음은 별도의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 업소 외에는, 제외업소 외에는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시가 3월과 4월 이 2달 동안만 한시적으로 캐시백 확대 혜택을 적용하려고 했는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거든요. 자, 관련 내용과 함께 마지막으로 인천 이음을 이용하는 시민들 그리고 중소상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지요. 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들의 매출 급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캐시백을 한시적으로 2달간 10%로 상향했으나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있고 정부에서도 긴급 추경을 통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어 적용 기간 연장 등에 대하여 폭넓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서 위기를 극복해 왔듯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모든 소비 활동을 인천 이음으로 하시게 되면 지역 경제의 활력이 각 가정의 가계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인천 이음 사용하기 운동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광호 운영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인천항만공사,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클린공사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클린공사협의회와 제2단계 환경개선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클린공사협의회는 지난 2016년 대기오염물질 감축 등 1단계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데요. 이번 사업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백현 인천시 환경국장은 깨끗한 공기에 대한 시민들의 갈망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대기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협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양소방서와 계양소방서 의용소방대가 지역 지하철 역사와 버스 정류장 등에서 방역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부터 방역 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요즘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 방역 봉사 활동을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철 역사나 버스 승강장 이쪽을 한번 방역 활동을 하면 좋겠다. 건강 조심하시고 힘내십시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고 접수 확인 문자 메시지를 받은 시점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월 10일과 11일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투표 인증샷과 함께 우리 지역 일꾼으로 뽑힐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을 카카오톡 제보 2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LG 헬로비전에서 선거 당일 개표 방송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선거 방송은 LG 헬로비전과 함께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